이번 시간에는 14장 어셈블리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해당하는 14장에 있는 예제문을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빠른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파트 파일만 볼 수 있도록 필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어셈블리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으며 도면 파일만 볼 수 있도록 클릭을 하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도면을 그린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 버튼은 최상위 어셈블리를 필터링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파일을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열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기능은 바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평가라는 탭이 있고요. 평가 버튼을 눌러보면 물성치라는 버튼이 있어서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질량과 볼륨, 면적 등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단위를 그램이 아닌 킬로그램으로도 변경이 또 가능하고 해당하는 소수점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데이터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무게 중심에 의해서 무게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물성치는 닫아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배울 기능은 바로 간섭 탐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모델링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한다 한들 중요한 것은 간섭을 직접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간섭 탐지를 실행하겠습니다. 계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알람 음이 뜨면서 두 개에 해당하는 간섭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어떤 파트와 어떤 파트끼리 서로 간섭 나는지 파일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품이 있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열어보게 되면은 자,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연관 치수가 나오게 돼서 이 숫자를 5m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변경이 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조그만한 X를 눌러서 나가게 되면 바로 어셈블리에 적용이 돼서 다시 한번 간섭 탐지를 눌러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섭이 없다라는 알람이 뜨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여유값을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해당하는 홀더를 숨겨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해당하는 부품에 탭 버튼을 누르면 숨길 수가 있다고 교육을 해드렸고 보시면 내부에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여유값 확인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해당하는 건전지의 부품과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고 계산을 누르게 되면 여유값이 나타나면서 이 틈에 대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그냥 확인 버튼을 통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숨겨놓은 파트 위치에 가서 Shift 탭을 누르는 순간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배울 기능은 어셈블리 탭의 분해도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최상위 어셈블리 밑에 하위 어셈블리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각각에 대한 파트별로 메이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위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이거 부품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사용할 것은 분해도입니다. 분해도를 누르신 다음
해당하는 파트를 눌러서 Y축으로 잡아 끌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진 부품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도 해당하는 부분으로 빼서 완료를 누르시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또는 삭제를 할 때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하위 어셈블리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위 어셈블리 파트 선택을 풀어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쭉 빼셔서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부품을 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에 대한 파트를 분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하는 부품 파트 선택을 체크해주고 부품을 선택해서 별도로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해당하는 쪽으로 완료, 해당하는 부품도 빼서 완료, 해당하는 부품을 빼서 완료. 이번엔 건전지 둘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빼서 완료, 핀을 X축으로 빼서 완료, 해당하는 부품을 아래로 빼서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품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 부품과 이 부품과 그리고 이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이쪽으로 쭉 빼줄 건데 이 헤드 부분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일직선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쭉 빼고 싶다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좌표계에 원점이 있습니다.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 해당하는 면에다가 똑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끌 때 부품 간격 자동이라는 걸 체크한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벌어지면 더 멀어지고 가까이 하면 이렇게 가까이 설정이 가능하고, 다 되셨으면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 나서 이후에 도면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저는 A3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뷰 팔레트라는 기능이 활성화돼서 분해도가 여기에 있는데 잡아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뷰가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영을 좀 주셔가지고 1:2로 또는 1:1로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배치는 이쁘장하게 하시면 된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에 보면 BO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OM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부품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부품 번호를 주기 위해서 자동 부품 번호를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번호를 체크했을 때 화살표를 잡아다 끌게 되면 마그네틱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잡아 끌어서 이렇게 수동으로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BOM도
이제 회사마다 원하는 걸로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들여쓰기도 가능하고 파트만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걸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셈블리 사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